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가 전북에서만 3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승환 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는 감사원 고발에 따른 조치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특정 농장에 집중적으로 재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온상인 재발 농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만 무려 32명이 숨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도내 사망자 현황인데요. 사망률이 신고자의 2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상 판정 비율은 고작 10% 남짓. 수습 대책이 피해자들을 또 울립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관련 사망자가 전북에서만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가습기 피해 신고자가 161명이고 이 가운데 20%인 무려 32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당초 알려졌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잔기침이 심해 대화나 집안일조차 힘들고 대다수가 폐질환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싱크대에서 이렇게 쇼파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막 기침이 나갖고 대화를 못할 정도로. 이들 가족들의 경우 폐질환뿐만 아니라 비염과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 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4단계가 나왔는가, 3단계가 예를 들어 나왔는가 그거를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설명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저희.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의 보상 판정은 겨우 10%가량 진행된 상황. 판정 기준도 폐가 딱딱해지는 급성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이뤄져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 질환 외에 우리가 비염이라든지 그리고 천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 또한 있고요. 그리고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만 국회에 8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표류 중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감사원의 부당 인사 개입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도교육감 집무실까지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17번이나 고발을 당했지만 압수수색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교육감실과 비서실, 그리고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교육감이 4급 승진 대상자들의 근무 성적 순위를 바꾸는 방법으로 승진 인사에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인사 관련 서류와 함께 그동안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관련 서류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지만 행정 조치로 끝났다며 고발 주체인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교육청 인사가 투명하고 깨끗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고발한 상태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벗겨진 다음에 그때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교육감의 인사 개입 의혹 수사는 대가성이 있었는지, 승진 대상자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시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이 우려스러운데 발생 농장 관리는 겉돌고 있습니다. AI 발생 농장 2곳 가운데 한 곳이 한두 해 전에 이미 피해를 당한 농장이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AI로 살처분이 진행된 김제한 유경오리 농장. 이곳은 2년 전에도 AI로 살처분이 진행됐지만 다시 재발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정읍과 부안 고창 지역 10개 농장에서도 AI가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전체 발생 농장인 22곳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이. 큰 편이 있잖아요. 거기 엄청 많거든요. 그래갖고 똥 싸놓으면 쥐도 옮기고 전세도 옮기고. 재발 농장들은 철새 도래지인 하천 근처에 위치해
전염이 용이한 데다 비닐하우스 수준의 낡은 시설로 차단 방역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재발하는 이들 농장 때문에 주변에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24개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으로 가금 66만 마리가 매몰됐고 이로 인한 보상금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발 횟수에 따라 살처분 보상 금액을 최고 80%까지 감액하는 것 외에 재입식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똑같은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2천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가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재발 농장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부모한테서 버림받고 또 학대받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가난도 상처가 되는 아이들에게 유독 혹독한 겨울나기. 이들을 품어줄 따뜻한 품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연말 나눔기획 이경희 기자입니다. 오동통한 볼살에 사르르 녹는 미소를 지닌 하늘이는 생후 6개월 된 아기입니다. 부모에게 안겨 한창 행복해야 할 때지만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오히려 부모 손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다행히 최근 입양 가정을 찾아 새로운 부모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모인 이정옥 씨 손을 거쳐간 갓난아이만 4년간 25명째입니다. 아기 키우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기 키우면서 저도 많이 아기 때문에 많이 웃게 돼요. 좋은 분 만나서 가서 행복하게 활발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판자로 덧댄 집을 들어가니 쪽방이 나옵니다. 팔을 벌리면 닿을 듯한 좁은 공간이지만 고등학생 자매와 초등학생 손주 그리고 할머니까지 4식구가 쪼그려 잠을 자야 합니다. 낡은 방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한겨울에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사춘기 여학생은 욕실이 없어 마당에서 세수를 해야 하고 망가진 화장실도 수리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가난이 아이들의 꿈마저 빼앗을까 가슴이 저려옵니다. 세상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냐. 예, 그 생각을 하고 그거는 짠해, 가가. 제일로 짠하고 불쌍하고. 부모가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엉망인 집에서 부모의 폭력과 무관심에 노출된 아이들은 온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올해 도내에서 신고된 학대 아동은 1,700명,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래관계 형성에서부터 성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후유증의 아이들이 받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말 정부가 편성할 국가 예산에 도내 신규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용역과 포럼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국책 사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시설 SOC 국가계획에 반영할 사업과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시군에서 제안된 554개 사업을 검토해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일선 학교의 우레탄 트랙 철거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납 같은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96개 학교 가운데 77%인 81곳은 철거가 끝났고 나머지 15곳은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해 상반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의 청렴도가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비리는 끊이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등 갑질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모 상임위원장은 몇 달 전 해외 연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비용 일부를 대줘 선관위 조사를 받은 뒤 위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학교의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속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비리가 터져나오는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좀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뭐 거의 연루된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0점 만점으로 청렴도를 평가했는데 전북 도의회는 6.0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8번째였습니다. 익산시의회는 5.87, 군산시의회는 5.71점을 받아 조사 대상 전국 시군의회 29개 가운데 22와 24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가 많았는데 지자체 직원들 가운데는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0.7%나 됐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압력이 16.4%, 물품 납품과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응답이 줄을 이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부당하게 봐달라고 하거나 그다음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어떤 뭐 혜택을 달라고 하는 의원들의 어떤 요구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25년, 성년을 훌쩍 넘겼지만 지방의원들의 청렴도와 자질 문제는 여전히 낙제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내년도 전주시 예산이 1조 4,3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 일반 회계 1조 2,200억 원, 특별 회계 2,1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11차례 회의에서 21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AI 예방을 위해 전주동물원이 내일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전주동물원 휴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AI 추가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재개장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0회 전북 교육대상 증정식이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증정식에서는 윤덕임 완주교육장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상덕 전주 금평초 교장과 윤성길 전주 아중초 교장이 본상을, 덕암 정보고 박보현 교사가 지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33대 신임 전북지방 변호사회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황 변호사는 어제 신임 투표에서 202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으며 변호사회의 소통과 화합, 운영의 투명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 시행 예정인 성과 연봉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노사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노동권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도 23호선 익산 황등면에서 오산면까지 10.8km 구간이 4차로로 신설돼 내일 개통되는 등 국도 5개 노선 30km가 새로 개통됩니다. 전라북도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물류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국도 개통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은 반월동 교통공원에는 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15,000여 명이 찾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장이 없고 낡아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어린이 필수 교육으로 전주 외에 군산과 정읍, 남원에도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완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의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술테마박물관은 술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술빚기 강좌와 어린이 발효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술박물관은 또 구이저수지 둘레길과 연결돼 힐링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